자,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소리하면 이상 없으시면은 숫자 1번 한번 누르시고, 우리 뭐, 오늘 별로 안 계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들리세요? 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은 이제 주제를, 오늘 주제는, 잠깐 화면 좀 조정할게요. 화면 좀 조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조정할게요. 잘 들리세요? 예,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누르시고요. 잘 들리시죠? 네. 자, 진행해볼게요. 자,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오늘은, 예, 어서 오십시오. 화면, 글씨를 조금 조정해야 되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주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WS 리프레시에서 못한 이야기들, 좀 방송이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진행할게요. 네. 질문은 중간에 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질문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재미없죠? 그죠? 지수가 재미없어요. 지수가 아따 정말 재미없다. 재미없다. 네. 공감되시면 1번 그죠? 지수가 재미없죠. 지수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재미없어 그냥. 예, 재미없잖아요 그죠? 지수가 재미없고 지수가 재밌으려면은 뭐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수급이 개선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오늘 그나마 괜찮은 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은 좀 팔았고 635억 매수, 기관의 460, 그다음에 금융투자 투신에서 300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1000단위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1000단위? 1000단위나 2000단위 들어와야 되는데 뭐 억이죠. 단위는 억 원으로 추정이 돼야 되는 1000억 뭐 2000억 정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분위기가 안 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9월 9일 날이 컬업을 이제 위칭데이라고 해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네.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파생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 7일, 화요일, 8일, 수요일, 9일, 목요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에 그냥 재미없는 흐름이 연출됐고 왜냐면 지금 외국인하고 투신권의 포지션을 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318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 수익이 왕창 나요. 근데 투자신탁 기관 쪽은 어떻냐면은 얘는 3180포인트 넘어 내려가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자 외인들은 3180포인트 아래 떨어지는데 베팅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기관 이제 투신들은 318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고 3220포인트 위로 올라가야지 수익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3200이잖아요. 그러니까 3180에서 3200, 3220 이렇게 놓으면은 3200선이 공방을 벌인다는 거예요. 공방. 예. 이해되십니까? 3200선이 공방을 벌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9월 9일까지는 뭐 길게는 9월 10일까지는 지수가 3180에서 322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왜? 여러분들이 만약 지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관 투신이에요. 운영본부장이에요.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식을 사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이해가 안 되신다 2번 누르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면은 막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18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막아놔야 된다고요. 막아놔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막아놔야지만 살아난다. 그래서 아마 기관하고 외인들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3200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에 따지면 고지전 아시죠? 뺏겼다가 뭐 빼앗았다가 왔다 갔다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이 9월 9일이나 9월 10일까지는 연출될 거다.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루할 거예요.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패배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패배를 하면은 이기겠죠. 예. 뭐 기관이 이기면은 올라가는 거고 기관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기관이 떨어지면은 예. 그러면 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지수가 올라가면은 기관이 이기는 거고 지수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연속성이 없는 증시 연속성이 없는 증시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공감되시면 1번 한번 넣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거는 뚜렷하게 뭔가 테마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도 섹터가 난립해 있어요. 뭐 하루는 수소 갔다가 하루는 전기 갔다가 하루는 뭐 소재 갔다가 하루는 뭐 에너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뭐 쉴 수 있죠.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가야죠. 예. 근데 지금 주가가 흐름이 어떠냐면 뭐 이래요. 지금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신규 IPO 관련주들 상장주죠. 기업 공개 IPO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뭐 SK바사, 카카오뱅크, 아주스틸까지 뭐 이렇게 지금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여기서 시총이 가장 높은 놈이 누구예요? 카뱅이죠, 카뱅. 네. 카뱅이 지금 7%예요. 한 달 동안 팔아야 될 물량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31일 날 의무 그 편입 유효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은 SK바사가 그때부터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SK바사가 아니라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딱 보잖아요. 8월 31일부터가 의무 그 편입 유효일. 하루 잠깐 올랐다가 계속 빠지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가 제자리. 근데 지금 제가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볼까요? 수급을? 아까 오전까지는 개인들이 좀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들어오죠 지금. 지금 떨어질 때마다 지금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돈이 이제 어떤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가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이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돈이 마르죠. 지금 아무래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시중에서 대기 자금들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근데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유동성 자산들이 카뱅이라든지 크래프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크래프톤도 신작 게임이 나오잖아요. 예, 주가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갔다가 이제 다시 뭐 올라가든지 뭐 전반적으로 그런 모멘텀들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의무 보호 예수 확약일이라고 하죠. 확약일. 예.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더 엄청 크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30%나 돼요. 6개월 동안 파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팔면은 계속 떨어지는 건가를 할 텐데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정리를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이제 정리 시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받아서 먹느냐 안 먹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어요. 왜냐면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만 다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산재돼 있으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고. 예, 그런 거죠.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 거냐, 기업이 얼만큼 손실을 볼 거냐, 이걸 따져보는 걸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플이 통상 일정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좋대요. 좋은 거예요. 근데 자,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 7월부터 8월, 9월까지가 3분기, 10월부터 11월까지가 4분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여러분들 1분기 때도 좋을 수도 있고 2분기 때도 좋을 수도 있고 3분기 때도 좋을 수 있지만 4분기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게 뭐냐면 멀티플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거는 실적적인 어느 정도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면은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수가 왜 가둬놓느냐? 지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멀티플이 일정하지 않다. 멀티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겠죠. 멀티플이 뭐라고요? 영업이익이죠. 이익. 이익치가 회사별로 일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월가 용어에서 있잖아요. 주식은 6개월 선행지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으면 1번, 못 들어봤다 2번 누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주식은 6개월 선행지표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주식은 경기지표의 6개월 선행지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이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예, 뭐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예,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만약에 지금 막 올라간 주가가 있으면 그 주가의 이익치는 멀티플은 어떻게 되죠? 6개월 뒤에 엄청나다. 실물 지표가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멀티플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3000에서 3300에서 가둬놨다는 거는 뭐예요? 6개월 뒤에 이 3300을 넘어가는 패턴이 나올 정도로 수익이 잘 나야 되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 기업의 이익치들이 잘 안 난다는 뜻이에요. 예. 기업의 이익치들이 잘 안 나니까 지수가 가둬놓는 거예요. 오늘 8월이니까 8월 끝났으니까 9월이잖아요. 그럼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1, 2, 3.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뭐예요? 내년 1분기 실적이라는 거겠죠. 내년 1분기에 대한 멀티플. 짧으면 올해 연말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거시기하다. 안 좋다. 안 좋은 것보다는 너무나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굉장히 좀 작다라는 거겠죠. 멀티플이 일정하면 우리가 수익 내기가 좋은데 멀티플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업의 이익치를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메이저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지금 종목들을 보면요. 물론 제가 앞서 이걸로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에수 물량들이 빨리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지만. 예. 소화가 빨리빨리 돼야지, 이 물량들의 소화가 빨리빨리 돼야지만 우리가 뭔가 주식 투자하는 이제 기대 수익률 봤을 때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때문에 좀 거시기 하고 거기다 앞서 제가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총 정기 변경 요건데 이 시총 정기 변경이 9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뚜렷한 연속성이 있는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돌파구보다는 지수는 좀 저는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도주가 탕생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5G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뭐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5G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언론 보도에서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한 기대감 상승 나왔다라는데 이게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악재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뭐가 있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하원이 이제 하계가 끝나요. 하계 휴회가 끝납니다. 끝나요. 예. 그러면 이제 차주 며칠이죠? 13일인가요? 날짜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예. 13일이네요. 13일. 13일날 하원이 계시대요. 하원이. 그러면 제가 지금 미국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국 얘기하는 목적이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죠. 세계 대공황 이후에 엄청난 미국의 인프라 법안. 이게 이제 통과가 다음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네.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인프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5G도 있지만 통신망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어거지예요. 이거는 그 전부터 사실 제일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13일 하원이 개시가 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SOC 이제 뭐 건설 쪽이 되겠죠. 네, 건설 안에는 건자재가 있고 요 안에 뭐 철강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가지 소재 쪽에서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 DI동일, 뭐 조일, 사마, 뭐 알루코,
이런 애들이. 알루미늄 동박. 알박이라고 하죠, 알박. 알박 관련주. 알박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알박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가격들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알루미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가전제품에 이렇게 TV를 딱 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알루미늄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제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요 이제 겉을 이제 담는, 약간 쓰다듬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 겉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뭐 차량에도 들어가 있죠. 알루미늄 소재가.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전기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겉을 다 표면에 쌓는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알루미늄 동박 기술까지 좀 들어오니까 알루미늄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자, 알루미늄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알루미늄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철강 쪽에서도 많죠. 후판 관련주도 있고 구리도 있고 다양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애들을 미리 선점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주린이 분들은 선점을 안 해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 지루할 때 선점을 해가지고 끝까지 들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쉽게 먹으려고 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죠.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이제 물리는 거죠. 자, 5G 볼까요?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망 관련된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솔리드 근데 얘는 뭐 올라간 것 같지도 않죠. 사실은 뭐 이재명 테마주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뭐 KMW 뭐 많이 올라갔죠. 이노와이러스 이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올라가는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면은 뭐 그래도 저는 최소한 뭐 그래도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못해도 이 구간에서의 레벨업이 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전에 단기 고점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3분기 실적이 잘 나올까?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잘 안 나올 것 같은 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주요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때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이런 장세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세 상승, 대세 상승은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일단 저는 기술적 정도의 반등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사실 인프라밖에 없어요. 인프라밖에 없는데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6G가 지금 나온다고 해서 국내 이제 키스트라는 연구원 있죠. 여기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발명을 했다,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오늘 좀 에너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오늘 미국장 휴장이거든요. 미국장 휴장인데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지금 풍력주. 풍력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풍력펀드인데, 이 풍력펀드가 지금 너무나 좋은 게, 이제는 정거점 여유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맡길지 안 맡길지 모르겠어요. 맡길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이든 영향으로 이렇게 박격포수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예, 이 조정을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금 거의 다 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풍력주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조금 이제 주도가 될 것 같아요. 주도주.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그리고 대선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정책주로서도 손색이 없는 쪽도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발을 좀 많이 보시는데, 미국의 매출이 많은 비중을 좀 많이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풍력을, 뭐 물론 풍력이 한번 터빈 만드는 데 40억 정도 들거든요. 많이 비싼데. 풍력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대선 정책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지금 서밋이 많은 게 이제 통상 뭐 CS 그룹주, CS 그룹주들이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CS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의 좀 탄탄한 그런 이 수주를 받은 회사들, 과거에 정부와 밀접한 연동이 있는 회사들,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선 정책주. 예. 왜냐면 지금 미국의 팬펀드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인프라거든요. 예. 근데 CS는 뭐 CS도 좋아요. 좋은데 CS 말고도 뭐 삼강도 있고 동국도 있고 유니슨도 있어요. 뭐 아무거나 사면 다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 막히는 때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풍력주들은 기본적으로 못해도 5에서 1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추가 상승이 5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풍력주들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솔직히 커플링이 잘 안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이때는 오히려 풍력주들이 누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커플링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주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풍력 말고 다음이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이제 10이죠. 태양광 펀드도 보면은 인베스코 솔라. 태양광은 조금은 재미가 없죠. 태양광도 같이 좀 올라왔는데 태양광보다는 이제 풍력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요. 예, 태양광 쪽으로. 아, 풍력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 그 풍력 펀드를, 태양광 펀드를 봐도 이게 태양광 펀드거든요. 미국 태양광. 상식적으로 지금 풍력 펀드랑 같이 대조했을 때 풍력 펀드가 좀 더 차트적인 부분도 좀 나아 보이죠. 예, 아직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이런 걸 봤을 때는 텐펀드, 이 태양광 펀드가 조금 눕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태양광이 별로 몇 개 업체가 없는데 국내 태양광은 조금 피해야죠. 차라리 국내 풍력이 더 낫다. 예, 풍력이 낫다. 뭐 어느 정도 얘도 자리매김해서 이 전고점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국내 태양광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조금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조금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보실 때는 풍력. 근데 풍력은 비중 5%라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의 미국을 딱 보잖아요. 미국을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길고 날아도 미국이 아마 미국 보세요. 지금 어때요? 미국 계속 올라가죠? 중간에 뭐 악재 나와더라도 그냥 금방 회복해요. 3일이면 회복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커플링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3,600가 있어야 돼요. 공감되십니까? 그죠? 미국하고 커플링이 딱 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커플링이 안 되잖아요.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미국처럼 똑같지만 미국의 반만 쫓아가도 우리는 코스피가 3,600에서 3,7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갈까? 미국은 계속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궁금하시다 1번.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2번 누르세요. 미국은 지금 계속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네. 대답이 뭐 한 분밖에 없으셔가지고 뭐 대답은 안 해야 되겠네요. 네. 미국은 위대한 나라니까요. 네. 지금 뭐 그래도 유튜브를 한 40명 정도 보고 계시고 그래도 아유 그래도 유튜브로 우리 MBN 골드는 저기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NBA 골드는 지금 다 그냥 NBA 골드는 그냥 다 저기만 계셔가지고 NBA 골드는 지금 다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끄고 주무세요. 지금 컴퓨터 전기값 아까운데 끄고 주무시네요. 유튜브에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NBA 골드는 달빛 아래니 산든지만 얘기하고 계시고 미국은 왜 계속 가느냐? 미국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니면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1번. 내수 경기로 먹고 사는 나라다. 2번 눌러주세요. 미국은 뭘 먹고 살아요? 수출을 먹고 살아요? 내수죠? 내수예요. 미국이 엄명이 넘죠. 엄명.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있잖아요. 블랙록 다음이 뱅가드. 여기에 뭐지? 골드만삭스, 뭐 골드만, 뭐 JP 모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블랙록 자산 운용사가 1등이에요. 얘네가 만들어서 대박친 게 ETF 상품 아시죠? ETF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ETF, 인덱스 ETF, 패시브 인덱스 펀드. 이게 블랙록에서 만들어서 유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뱅가드가 같이 한 거고. 근데 이제 블랙록이 인덱스 지표를 활용해서 편입 비중을 딱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신흥국, 우리나라, 중국, 뭐 대만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70%예요. 유럽이 15%고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 15%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거래량도 활발하고 미국이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로존이 15%고 신흥국이 15%인데 우리나라가 이 신흥국의 15%다 가져갑니까? BNP들이? 아니죠.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4%도 안 돼요. 3%인가? 2%인가 그럴걸요? 2점 몇 %인가 그래요. 편입 비율이. 4위인가 5등이에요. 브라질한테도 뒤졌다고 들었는데? 네.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 말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편입 비율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찾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종목 찾아야지. 이거 나오잖아요. 상승. 상승. 오늘 상한가 뭐 이제 딱 보면 나오죠. 한국 멜럴티 같은 종목들. 예. 이런 거 잡아야 되지. 이런 거 잡으려고만 기를 쓰고 하는 거죠. 지금 기를 쓰고. 맞죠? 이런 거 잡았으면 좋겠잖아요.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맞나요? 맞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한국 멜럴티, 후성 이런 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2450개 중에서 한 종목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감되시면 1번. 이런 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안 잡으니까 막 지금 막 힘들잖아요. 공감되시면 1번. 공감되시나요? 네. 이런 거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 골드퍼시픽 잡아야 되고, 오리엔트 바이오 잡아야 되고, 오리엔트 바이오는 좀 뺐죠. 관리 종목이니까. KMW 잡아야 되고, KNW. 5지 아니 KN입니다. 사마알리면 되어나서 이런 거 잡아야지.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못 잡죠. 네. 1년에 한두 개는 잡을 수 있어요. 네.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런 거지 잡기가 힘들죠.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 잡는 거. 이런 거는 실력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얼마나 연속성이 나와요, 이게. 하루 가다가 말고, 한 이틀, 3일 가다가 말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야, 씨,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두 개 찾고 메이저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 이런 거 하나 찾고 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한 20개 정도 잡아놓고 20개 중에서 이제 비중 5% 실어가지고 한두 개 터지면 좋죠. 나머지 종목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예. 뭐 여기서 20개 중에서 뭐 비중 5% 올라가 골드포시 먹었다. 사마 알림 먹었다. TPC 먹었다. 대원화산 먹었다. 뭐 먹으면 뭐합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 응?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세요? 자녀? 아드님이나 따님. 자녀분들 계시면 1번 한번 누르세요. 자녀분들. 나는 아직 미혼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하시면 2번 누르세요. 이거는 다 대답하겠지. 야, 이거 대답 없으면은 뭐 제가 그냥 여기서 무료방에서 끌게요, 그냥. 이건 뭐 대답이 없으면 그냥 끌게요. 이건 뭐 주식과고 별개의 질문인데 이것도 뭐 대답이 없으면은 그냥 끌게요, 그냥 솔직히. 그냥 뭐 뭘 해요. 자꾸 주무시는데. 예. 자, 대부분 이제 아드님이 있고 따님도 있을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드님, 따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녀 계획 있으시잖아요, 최 장군님, LON님, 그죠? 자녀 계획, 자녀는 나가실 거잖아요, 결혼하시면은 다. 아직 미혼이지만, 그죠? 그러면 친구를 이렇게 아들한테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친구를 많이 알면 좋다고. 많이 알면 좋은데 그래도 그 친구를 잘 사겨라. 친구를 잘 사겨라.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 친구나 어울리면 안 되고 괜히 막 좀 이렇게 찍찍 뱉고 껌 막 씹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부모님이 좀 싫어하시잖아요.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맞나요? 맞습니까? 그죠? 네.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고. 노는 물이. 굳이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2,400개 중에서 뭐 한두 개 골라가지고 10개 골라가지고 그런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우문안엔 개군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신흥국 편입 비중, MSCI 편입 비중이 우리나라가 2.4%밖에 안 되는데, 뭐 여기서 자꾸 왜 놀라고 하세요? 재밌어요? 여기서 막 헤엄치고 노니까? 예.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나아요. 전 솔직하게 해서. 앞으로 그럴 거고요. 나중에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이 좀 이제 투자 전략 쪽에서 좀 많이 이제 그 매크로 쪽 전략들이 많이 나올 건데, 아마 이베스트도 나올 거고, 저랑 함께 하시는 분도 이제 신중호 팀장님 계시고, 뭐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요,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박스권으로 장기적으로 횡보할 건지, 아니면은 가격 하락에 동반돼서 그리고 횡보할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지금 하우스뷰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가 생각하세요? 앞으로. 만약에 증시가 박스권이야. 또는 증시가 박스권으로 했다가 가격 하락 나왔다가 박스권으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얼마나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증권사 하우스뷰들이 미국하고 중국을 굉장히 유망하게 봐요. 중국은 과대납폭이다. 과대납폭이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회복할 거고, 미국은 70% 정도가 내수 기반이기 때문에 내수 기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ETF 인덱스 지표에서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70%가 정확하게는 71.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래 대금이 10조다 라고 하면은 미국은 50조예요. 최소한. 물론 거래 대금을 이렇게 나눠서 풀 수는 없지만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국내 태양광 업체 중에서 하나솔루션 아시죠? 태양광 모듈 쪽이죠. 솔루션, 이빨 아니에요. 하나솔루션이 전세계 점유율 몇 프로일까요? 전세계 점유율 몇 프로일까요? 다시, 하나솔루션이 전세계, 한화솔루션이 전세계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몇일까요? 몇이? 아시는 분. 점유율이 몇 프로일까요? 점유율이. 20년 기준으로 12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2위예요. 작년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이 글로벌 점유율 12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솔라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태양광인 건 눈에 띄시죠? 얘네 점유율이 몇일까요? 얘네 점유율이 3위예요. 글로벌 전세계 점유율 3위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을 투자하려고 하고 싶으면은 하나솔루션을 사는 게 낫다 1번, 퍼스트 솔라라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다 2번 누르세요. 여러분 뭐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실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사실 거예요? 뭘 사야지 수익이 잘 날까요?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물 한잔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글로벌 점유율 3위인 기업을 사는 게 낫죠. 응?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OCI는 태양광이 아니니까 버리고, OCI는 태양광 아니에요. 그냥 하나솔루션밖에 없어요. 근데 점유율이 12, 13이야.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이긴 하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솔루션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요, 애들이. 그래서 뭘 샀냐면 이걸 산 거예요. 뭘 샀냐?
종목명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A라는 종목을 샀어요.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이 A라는 종목이 7년 연속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에요. 글로벌. 이거 샀어요. 이거를 5월부터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누적 수익만 100% 넘었어요. 얘가. 지금도 수익 중이에요. 지금도 20% 정도 수익 중이에요. 또 들어가서. 우리 VIP 회원님들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맞나요? 네, 제 말이 거짓말이면 18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하나솔루션을 살 바에는 그냥 글로벌 1위 기업을 산 거예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좀 올라와가지고 좋죠. 하나솔루션. 근데 저는 5월부터 뭘 샀냐면 글로벌 1위 기업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 얘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솔라나 걔는 3위고 글로벌 점유 1등인 기업을 샀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아 반복하고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사가지고 지금 20% 내외 수익 중이에요.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는 거 국내 1등보다 세계 1등이 낫잖아요. 반도체요? 삼성전자 위대한 기업이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살 거예요? 대만의 TSMC를 살 겁니까? 뭐 사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산다 1번, TSMC를 산다 2번 누르세요. 여러분들 뭐 사실 거예요? 뭐 사실 거냐고요? 응? 뭐 사실 거예요? 반도체를 투자해야 돼. 비메모리 쪽을 투자해야 돼. 메모리 쪽을 투자하고 싶어요. 포트 담고 싶어. 삼성전자를 살 거예요? TSMC 살 거예요? 뭐 사실 거예요? 국뽕에 취해 계시는 분도 없네? TSMC를 사셔야지. 메모리 쪽에서 TSMC가 절대 강자잖아요.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 국뽕에 취해 계시면 안 돼요. 네. 냉철하게 바라봐야죠. 삼성전자도 좋아요. 네. 근데 반도체를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삼성전자가 이거 말고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가전 쪽도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실제로 지금 어차피 지수는 가둬놓는다고 지금 가정할게요. 뭐 가격 하락은 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확률은 진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박스권 장세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04년도에서 05년도 사례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막 쫙 밀릴 수 있겠지만 악재 나오면 2700까지도 빠지는 자리입니다. 예, 2700까지도 빠지는 자리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은 뭐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비 바이러스 출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으면은 상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사실 발생하면 안 되고 2700까지 빠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 빠져요. 솔직히. 예. 뭐 어떻게 삽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그죠?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우리가 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어요. 눈을.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 지금 국내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연말까지 정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계좌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예. 계좌 회복할 수 있는 분이 100명 중에서 한 5에서 10명? 연말까지? 나머지 90명에서 95명은 계좌 회복 안 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계좌 회복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글로벌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 100만 명 넘어갔다고 합니다. 100만 명?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해외 주식 계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세금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 세금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랑 미국이랑 1억이 있는데 국내나 미국이 1억 가지고 돌리는데 국내에다가 5천만 원 넣고 미국에다 5천만 원 넣었어요. 예. 근데 국내 주식은 10%밖에 수익이 안 났어. 근데 미국에서는 30에서 40% 수익 났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10%밖에 수익이 안 나. 박스권이라서. 근데 미국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 그래서 3, 40% 수익 났어요. 종목도 잘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가지고 세금 내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못 벌고 세금 안 내는 게 나아요? 벌고 나는 세금 내겠다 1번, 안 벌고 나는 세금 안 내겠다 2번 눌러주세요. 난 벌고 세금을 내겠어요 하신 분들 1번, 안 벌고 세금을 안 낼 거예요 2번 눌러주세요. 네. 국내든 해외든 간에. 국내든 해외든 간에 여러분들. 벌고 세금 내는 게 낫잖아요. 뭐 얼마 한다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네. 만약에 지금 아직 국내 주식이 아직 회복 전일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10개 종목 중에서 한 두세 종목은 지금 본전 오셨을 거고 나머지 7개에서 8개는 손실일 거예요.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그죠? 국내 주식 중에서 내가 10종목을 갖고 있다가 치면은 두세 개 종목들은 지금 본전을 넘어서 수익권인 것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고 나머지 7개, 8개는 손실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 주식을 1억 가지고 운용한다고 치면은 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다가 2천만 원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이해가 안 되신다 2번 눌러주세요. 예. 제가 사례를 넣는 거예요. 사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 국내 주식에서 8천만 원을 투입한 거랑 미국 주식을 2천만 원을 샀어요. 자, 근데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 10% 지금 손실이야. 마이너스 10% 손실이에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야? 손실 금액이 얼마죠? 마이너스 800만 원. 그죠? 마이너스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체 계좌를 봤을 때 본전 계좌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미국 주식에서 몇 프로 수익 나야 되냐? 2천만 원 투자해서 800만 원 벌어야 돼요.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800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제 본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벌려면 몇 프로 수익이 나야 되느냐?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수익이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40% 수익 내야 되죠? 40%인가요? 얼마지? 갑자기 잠깐만 계산이 안 돼. 40% 맞죠? 40% 수익을 내야 돼요. 40%. 그러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국내 주식은 걸리더라도 올라올 걸 뻔하니까 기다리면 올라올 거고. 그죠? 네. 40%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40%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두 달 안에 40% 벌 수 있어요?
한두 달 안에 40% 벌 수 있을 것 같다. 1번. 못 번다. 2번 눌러주세요. 한두 달 안에 40%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을 것 같다. 1번. 못 번다. 2번 눌러주세요. 40%. 한두 달 안에. 2천만원은 800만원 만드실 수 있으세요? 뭐 가능하죠. 종목 잘 잡으면 가능하지. 종목 잘 잡으면 가능하죠, 사실. 근데 종목 못 잡으면은 뭐 좀 거시기 하지만. 예. 종목은 못 잡으면 거시기 하지만 가능하겠죠. 예. 가능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응?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국내 주식을 8천만원 투자하고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면은 800만원이잖아요. 그럼 해외 주식을, 미국 주식을 2천만원 투자해서 여러분들 200% 수익 나면은 두 달 동안에 불가능하겠죠? 200% 수익 냈다. 불가능해요. 40%는 가능하겠지만. 네.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저랑 함께 하신 지 한 반년 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 기자님이요. 계좌를 깠어요, 이렇게. 네. 계좌를 깠어요.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익률 193%. 193%. 2개월 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미국 주식을 리딩할 때 딱 세 종목만 리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죠. 회전율이 400% 나오면은 종목을요 통상 4번을 샀다 팔았다 한 거예요. 4번 정도. 샀다 팔았다만 한 거예요. 4번 정도. 4회만. 샀다 팔았다는 걸 4번 나온 거예요. 193%가 나왔어요. 딱 3종목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0만원) (200만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 저희는 70%, 미국 주식 30%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8월달에 8월달 시장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8월달 시장이 어려울 때 미국은 어땠는 줄 아세요? 미국은? 여러분들 8월달 시장이 어려울 때 미국은 어땠냐? 미국 시장지 볼까요? 8월달 시장이 어려울 때 미국은 어땠냐? 8월달에 우리나라가 11거래 연속 떨어질 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냐? 얘는 그냥 계속 올라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떨어져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추세 타면서 올라갈 거예요. 얘는 아마. 네. 얼마나 깔끔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짜증나죠. 보세요,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나라 증시 재미없죠? 마짐 1버, 그죠? 우리나라 증시 재미없죠? 우리나라 증시? 예, 공감되시면 1버, 그죠? 더럽게 안 가죠? 갈 것 같으면서 안 가고. 보세요, 최근. 미국이랑 비교해보시라고요. 2달 동안 어땠는지. 예? 우리나라는 빠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고가경치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안 짜증나세요? 난 너무 짜증나던데? 솔직히 저도 국내 주식만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5월부터 미국 주식을 리딩하기 시작했냐면 5월부터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기부터 이때부터 미국 주식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을 2달 동안 매도하는 게 아니죠. 네, 통상 보유기간은 짧으면 1주, 길면은 한 2, 3주예요. 네. 근데 한 종목을 거의 5주에서 6주를 끌고 간 적이 있어요. 5주에서 6주 정도. 미국 주식 중에서. 그 종목이 몇 프로 수익 시킨지 아세요? 자, 대답 한번 해주세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나는 만약에 6주 정도, 한 달 반을 끌고 갈 수 있으면 100% 가까이 수익 낸다고 하면은 나는 한 달 반, 2달 끌고 갈 수 있다 하신 분들 1번, 지루해서 못 끌고 가요 2번 눌러주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매수해가지고 10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을 매수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예시에, 예시로, 자, 애플을 매수하겠습니다. 자, 2달 동안에, 여러분들, 2달 정도 끌고 갈 거예요. 2달 정도 끌고 갈 건데, 100% 수익 기대된다. 저 믿고, 리딩대로 끌고 가실 분들은 1번, 아니다. 아무리, 너가 이마에 광이 나도, 나는 30%만 먹고 나오겠다. 2번 누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대답 한번.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제 리딩을 듣고 있다고 쳐볼게요. 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몰래 그냥 30%는 먹고 나오겠다. 2번 누르시면 돼요. 우리 회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2달 정도를 끌고 갔어요.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끌고 가가지고요. 100% 내외 수익이 도달한 P 종목이 있어요. P 종목. 우리 회원님들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맞나요? 맞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 종목 비중 최소 5에서 최대 10%를 제가 매수시켰어요. 뭐 500에서 1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40에서 50% 먹었단 말이에요. 늦게 오신 분들은. 가입이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근데 2달 전부터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산들면 130% 수익 올리잖아요, 지금. 130% 수익 났다고. 여기 올리시잖아요, 지금. 130% 수익. 제가 이 종목 매수할 때 100만원, 200만원만 사라고 했어요? 아니면 500만원, 1000만원씩 사라고 했어요? 100만원, 200만원만 사라고 했다. 1번.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수하라고 했다. 2번 눌러주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18번 눌러주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예. 신강선 말이 거짓말에 18번 누르시면 됩니다. 전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을.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도지님이 대표님 말대로 미국이 2천만 원 투자했어도 지금 5천 원 넘었을 텐데. 응?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국내 주식에서 뭐 이렇게 소재 기업 잡고 뭐 반도체 뭐 잡고 뭐 건설주 잡고 뭐 삼부토건 잡고 정시 테마주 잡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어차피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돈 가지고 뭐 수익 났다고. 다른 거는 개박살 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올리다가 잘리셨는데. 2달 동안 193% 수익 났대잖아요. 회전율 보세요. 400%밖에 안 돼요. 보유기간은 1주에서 길면 한 달이에요. 근데 상황 봐서 제가 이거 길게 먹을 수 있으면은 한두 달 끌고 가자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국내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국내 주식을 7천만원 들어갔어. 1억 중에서. 마이너스 700만원이에요. 미국 주식을 300만원, 3천만원 들어갔어요. 200% 수익 났잖아요. 곱하기 2, 6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실제로 수익은 2달 동안에 아무리 지금 만약 계좌가 손실이고 회복이 안 됐어도 마이너스 700만원 플러스 6천만원 5,300만원 수익이라는 거예요. 1억 운용하면은. 근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해외 주식 계좌를 안 해요. 앞으로 이게 오늘 2021년도 9월 6일이잖아요. 아마 원래 대중은요. 원래 대중은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국내 주식들이 정체돼 있고 지수가 정체돼 있고 미국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을 다들 도전을 많이 하죠. 미국 주식을 좀 많이 꼬였던 게 뭐냐면 테크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점에서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저는 미국 주식을 뭘 잡냐면 경기주를 잡고 있어요. 예. 한 종목은 지금 배당 수익률까지 합하면 지금 30에서 40% 수익 나고 있어요. 한 종목은 30에서 40%. 그리고 B라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B 종목은 또 지금 15에서 최소한 20% 수익 나고 있어요. 네. 중간에 팔았어요. 요 한번 튈 때. 절반 팔았어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원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지금 우리 A 종목 지금 30%에다가 플러스 10% 배당 수익률 올라간 종목이랑 B 종목 지금 15에서 20% 종목들 아마 이번 주 내로 정리될 거예요. 이번 주 내로 정리될 거니까 정리가 되고 지금 국내 주식 중에서 지금 한두 개 종목 수익권 내일 이제 수익 실현하면은 그 비중을 좀 옮겨가지고 미국 주식 제가 지금 세 종목을 뽑아놨다. 세 종목 뽑아놨는데 이 세 종목 중에서 1번 종목은 2주에서 4주 정도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60에서 70% 먹을 수 있고요. 2번 종목은 재수 좋으면 80%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끌고 가면은. 3번 종목은 40에서 50%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우리 회원님들 들으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들으셨죠? 그럼 우리 국내 주식도 우리가 이제 재미없을 거 뻔하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을 10% 들어간 종목들을 정리가 된 비중 20%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내 70% 해외 3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0% 물량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그럼 5대5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매수할 거예요. 이 1번, 2번, 3번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고 미국 주식도.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지금 미국 주식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어떻게 가냐면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먹어야 돼요. 5파동.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최선 50에서 80%가 나오거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드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번 주에 매수해야 된다. 오늘은 휴장이에요. 미국이 노동절로. 그럼 내일부터 개장하니까 내일 떨어지면은 분할로 잡아야 돼요. 왜? 한두 달 끌고 가서 최소한 길면 두 달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두 달 끌고 가가지고 비중 20% 실어가지고 15에서 20% 실어가지고 80% 먹으면은 행복하시겠어요? 불행하시겠어요? 행복하시겠다 1번, 불행하다 2번 눌러주세요. 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두 달을 끌고 가자고 해요. 여러분들 이 종목 두 달 끌고 갈게요. 비중 15에서 20% 실어가지고요. 미국 주식, 예? 미국 비중 실어가지고 70에서 80%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다 1번, 안 한다 2번 누르세요. 한다 1번, 안 한다 2번 누르세요. 한다 1번, 안 한다 2번. 그 종목들이 제가 지금 3개를 뽑아놨어요. 3개 종목. 1번 종목과 2번 종목과 3번 종목. 3번 종목은 수익이 좀 낮아요. 40에서 50%. 얘는 최소한 60에서 최대 80%두 종목 다. 왜? 엘리어트 파동선 3파 상승이 길이가 나온 종목이죠. 지금도 미국 주식 수익이에요. 30에서 40% 수익 중인 종목 한 종목 있고 20% 내외 수익 중인 종목도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100% 넘어가는 종목은 수익 실현했고요. 지난주에. 뭐 더 갔어요. 한 20% 올라갔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네.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생각해보세요. 1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국내 주식을 응? 국내 주식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9천만원 가지고 했어. 마이너스 900만원이에요. 응? 근데 해외 주식을 1000만원밖에 안 했어.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나가 마이너스 900만원 찍혔는데 해외 주식에서 2배 수익이 났다고. 2천만원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 계좌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수익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미국 주식도 단타 아니에요. 단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을 분할로 잡는 거예요. 잡고 서서히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스윙입니다. 스윙. 미국 주식 보유기간은 국내랑 똑같아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4주. 확실히 끌고 간다. 이해가 되시나요? 확실히 끌고 간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2021년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이 박스권이라든지 가격 조정 하락 나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꾸역꾸역 올라갈 거예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왜 국내 주식만 하지 않고 왜 해외 주식까지 해외 주식 운용팀까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해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 해지를 걸어야 여러분들 그냥 국내 주식 뭐 몰빵 다 몰빵 다 몰빵. 그 국내 주식이 재미없어 뚜루루루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근데 미국은 꾸역꾸역 기다리며 올라가고 기다리며 올라가고 기다리며 올라가고 기다리며 올라가고 화끈하게 가고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미국 주식 해봐가지고 두 달 동안 이분처럼 두 달 동안 193%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1번 한번 누르세요. 193%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누르세요. 너무 어불성설인가요? 두 달 동안 50% 계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싶어요. 1번 한번 누르세요.
조건이 있어요.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조건. 궁금하시죠?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를 있어야 돼요. 자. 저는 국내 주식 70%, 해외 주식 미국이죠. 30%인데 앞으로 저의 계획은 뭐냐면 저는 이제 10월 되면요. 이제 추석 전후라고 추석 전후 되면은 국내 주식 비중을 확 줄일 거예요. 절반을. 네.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 불도진. 기분 좋다고 쓰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내 주식을 30%로 줄일 거고요. 미국 주식을 40% 가고 중국 주식을 30% 갈 거예요. 근데 중국 주식은 이제 천천히 들어갈 거예요. 그 전까지 뭐 해야 되면 미국 주식으로 70% 간다는 거예요. 중국 주식은 과대 납폭이니까. 쌀 때 사야죠. 공산당 제재 받을 때 사야지. 원래 역발상으로 사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모두가 다 망했다고 했을 때 샀던 사람들이 대박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 조건이 있어요.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조건. 일단 이용하시는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돼요. 키움이면 키움 해외 주식 증권 계좌를 트세요.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고객센터. 네.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금방 만들어요. 비대면으로도 5분이면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장이 10시 30분에 개장을 해요. 썸머타임이라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시에 제가 문자를 드려요. 10시, 밤 10시,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애플을 예를 들어서 200불에 비중 10% 매수. 이런 식으로. 애플이 수익 중이다. 그러면 비중의 전체 전량 210불에 매도 예약 걸어두세요. 그럼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밤새지 않습니다. 매수 걸어두고, 매도 걸어두고, 주무시면 돼요. 할 일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수익 실현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네. 아셨죠? 이 조건을 부합하실 수 있는 분은 미국 주식 같이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 조건이 부합된다. 하루 종일 보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은? 매수 걸어놓고 매도 걸어놓고 매수 걸어놓고 매도 걸어놓고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매수 매도만 걸어두시면 돼요.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1번 밤 10시 이후에는 제가 잠을 자야 돼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다 1번, 불가능하시다 2번 눌러주세요.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가입하셔서 내일부터 진행하세요. 오늘 밤에 미국장 휴장이니까 오늘 가입하시고 증권사 계좌 트면 돼요. 네. 뭐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는데? 우리 회원님들, 이거 뻥 아니고 진짜다. 진짜다. 1번. 가짜다. 2번 눌러주세요. 우리 회원님들. 이게 우리 이 기자님이 올려온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 회원님들이 눌러주세요. 어차피 국내 주식은 천천히 회복할 거예요. 천천히 회복되는 동안에 개별 종목을 좀 잘라가지고 미국 주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번 달 9월에서 10월달까지 목표가 뭐냐? 9월에서 10월달까지 목표가 계좌 수익률을 30에서 40% 정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최소한 미국 주식으로만.
동참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럭키세븐 7번 한번 누르십시오. 동참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나도 내일부터 핸드폰으로 문자 오는 대로 매수 매도 걸어놓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럭키세븐 7번 한번 누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7번 한번 누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미국 주식은요, 고평가 기업 매수 안 합니다. 테크주 먹을 거 없어요. 미국 주식은 경기 재개주 위주로 포트를 꾸려요. 그래서 2달 만에 100에서 120% 수익 나는 종목이 나온 거예요. 왜? 바닥권이니까. 물려도 되는 바닥권인데, 제가 가끔 그래요. 미국 주식 살 때 물리세요. 그때 안 물려요. 안 물려요. 그쵸? 잠깐 물려요. 마이너스 막 5%, 6% 물리거든요. 5% 마이너스 6% 물려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그냥 일주일 만에 30% 수익 나요. 왜? 미국 주식은 화끈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볼 필요 없고 그냥 아침에 잠깐 저녁에 10시에 광섭이가 문자 보내주니까 그거 보고 핸드폰에 주문 넣어놓고 몇 불에 매수 걸어두자 딱 해놓고 주무세요. 11시 12시에 자고 있으면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졸린데 갑자기 매도 체결 수익 실현 문자 와있죠. 뭐 32% 수익 실현. 실제예요. 실화예요. 실화. 저도 8월 달에 저도 대형주 위주로 편입하다 보니까 8월 중순부터 8월 둘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진짜 국내 주식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0%까지 났었어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5, 6%까지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아직도 회복 못한 종목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한 종목도 있고 지금. 근데 미국 주식 계좌가 지금 다 터졌어요. 미국 주식 해가지고 7, 8월 달에 있잖아요. 대박 났어요. 우리. 제가 골라드린 종목만 사셔야 돼요. 인덱스 종목들이 아니고요. 뉴 액티브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7, 8월 달 대박 났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사라는 종목만 사시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실적 페이스가 뛰어난 종목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 30% 수익 내다가 미국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분기 배당을 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A라는 종목, S라는 종목 있고 S4? S라는 종목을 20에서 30% 정도 수익 내고 있는데 분기 배당 해가지고요. 분기 배당 3개월치 배당인데 13.4% 줬어요. 내일 모레 지급돼요. 뭘로 지급되는지 아세요? 현금으로, 달러로 지급됐어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추석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추석 이벤트 없을 텐데 추석 일수는 들어가요. 제가 한 달 가입하시면 4일인데 어차피 제가 국내랑 미국이랑 같이 하거든요. 예. 한 달 가시면 기본 4일 들어가는데 지금 가입하시면 제가 4일을 더 드릴게요. 추석 3일은 그냥 들어가요. 휴일, 추석 연휴 3일은 그냥 들어가니까 예. 수익도 잘 내주는데 추가해서 더 드려요. 그래서 총 1개월 가입 시 8일을 드립니다. 총.
여기다가 추석 연휴 3일 기간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럼 11일이죠. 지금 가입하실 분들은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고요. 전화 안 받는다. 02-3490-4664로 신광섭 매니저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오늘 최대로 줄입니다. 최대로. 아셨죠? 이런 수익을 만드실 분들은 오늘 가입해서 추가 횟수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그대로 들고 오세요. 정리할 거 정리해서 현금 확보해가지고 미국 주식 쪽으로 갈 거니까요.